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렵다라고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요. 당연히 사업주가 잘못된 해고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다뤄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신다면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거니까요. 저와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지난 영상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부당해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나가라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두 번째로는 해고의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 세 번째로는 해고가 이루어진 것,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 이 세 가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들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된다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말씀 주신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근로자분들이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넣으면 안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기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를 저희가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서 사업주가 어떠한 사유로 본인에게 해고를 통지했는지, 이 해고가 왜 부당한지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라는 게 확신이 드신다고 한다면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텐데요. 사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의 이유서라는 것이 양식이 명확하게 딱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이나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입증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 구비 시에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청을 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만약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사업장 주된 관할 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게 됩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담당 조사관의 사업주 측에 송부를 하게 되고요. 사업주 측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조사 과정이라고 명칭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조사 과정이란 저희가 왜 부당한지,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 반박을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하여 송부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담당 조사관은 근로자 측에 해당 답변서를 송부하게 되고요. 또한 반박할 이유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유서 2차본을 송부해달라고 요청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박할 내용이나 입증 자료에 따라 여러 번 거쳐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유서와 답변서가 주고받는 사실조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후에는 신문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신문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언제 이루어질 거다라는 통보를 양측에 하게 되고요. 보통 신문회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신문회의 개최일 전에 서로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신문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화해 권고 심판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라고 하면 화해를 성립시키게 되는 형태입니다. 신문회의가 개최되게 되는 경우에는 3인의 공익위원과 1인의 근로자위원, 1인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저희 재판장 같은 형태의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신문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각자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 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판정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문회의 당일 8시에 신문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문자로 송달되게 되고요. 신문회의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판정서 정권이 등기로 송부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지방노동위의 구제 신청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우리는 이의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건 재심을 신청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표심을 신청했을 때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입증 자료가 있어야 조금 더 유리하게 판정이 나실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분들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실 때 그 신청 취지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때 반드시 원직 복직을 꼭 요청을 해야 할까요? 사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사업장에 다시 복직을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 배상 명령만을 요청하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금전에 대한 산정 기간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산정하게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금전 보상 명령 신청 전에 회사가 복직 명령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보아서 금전 보상 명령의 취지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근로자가 만약에 이겼어요. 그러면 사업주가 이행 기간까지 그 구제 명령, 즉 복직시켜라 아니면 돈을 주어라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업주가 명시된 이행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정된 구제 명령을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는 더 많은 손해를 창출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이나 벌금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 복직이나 금전 보상 명령을 이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분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막막하시죠. 또한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제 법인에서 진행했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노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노동법 정보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